난 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단다. 차라리 14살이 되지 말 걸 그랬어요. 난 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단다. 어쨌든 저에겐 이 치마보단 짧은 치마가 더 잘 어울리는걸요? 엄마, 한 번만 더 그 옷을 입게 해주세요. 더울 때만 입을게요. 난 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단다. 누가 알아요? 혹시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될지. 난 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단다. 아니에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잠 안 오는 밤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꼭 죽게 된다는 것.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나쁜가요? 난 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단다. 빨리 20살이 돼버렸으면 좋겠어요. 난 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단다. 숙제 메리요? 너 할 거나 해. 어디 가는 거야? 산책.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데 어두울 때 산책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중앙아메리카, 루이시 보세, 호마이시 60회 열방정식. 지겨운 숙제. 야추가 장면이 내일까지가 아니라며.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 나 집에 갈래. 나도. 안녕 메리요. 잘 가. 우리는 왜 학교에 가는 거지? 시험 치기 위해서지. 시험은 우리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공부 못한 애들을 떨어뜨리기 위해 있는 거야. 아, 크리스마스 이후로 기분이 아주 이상해. 죽고 싶어. 아빠만 아니었다면 오늘이라도 보따리 꾸려서 알토 나온 곳에서 배 타고 달아나 버릴 텐데. 우리 다른 이야기 하자. 메리오,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수치심이라는 것을 느낄까? 나도 그저께 그걸 생각해봤어. 근데 내 생각에 그건 인간 본성에 항상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것 같아. 너와 제일 가까운 친구 앞에서 네가 옷을 다 벗어야 한다고 생각해. 넌 그렇게 하지 못할걸? 만약 그 친구도 다 옷을 벗지 않는다는 말이야. 생각해봤는데 나한테 애들이 있다는 말이야. 아들과 딸들. 난 그 애들이 일찍부터 같은 방에서 가능하면 한 침대에서 같이 자게 할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로 옷 입고 벗는 거 써주게 하고, 더운 계절에는 남자이고 여자이고 할 거 없이 하루 종일 짧은 흰색 모자 트니까만 입고 가죽 벨트만 매게 할 거야. 그 애들이 그렇게 잘한다면 나중에 보통의 우리보다 훨씬 안정되어 틀림없어. 내 생각도 그래 보리치. 근데 문제는 여자아이가 임신하게 되면 어떡해? 어째서 임신을 하게 돼? 난 그 점에 있어서 어떤 본능이 있다고 믿어. 예를 들어 숫고양이와 암고양이를 어렸을 적에 한 대 가지고 외부 세계와 격리를 시켜. 다시 말해 그것들을 온전히 본능에만 맡긴다면 조만간 그 암고양이는 수태를 하게 될 거야. 아무도 그것들한테 본보기를 보여주거나 깨워줄 수 없었는데도 말이야. 동물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저절로 일어나는 게 틀림없어. 아니야, 인간의 경우도 똑같다고 생각해. 네 아들이 네 딸과 한 침대에서 같이 잔다면 네 아들은 분명 자기도 모르는 사이 첫 번째 남성 충동을 갖게 될 거야. 내 얘기도 좋아. 네 말이 정말 옳을지도 몰라. 하지만 여자의 경우도 같은 나이가 되면 똑같다고 생각해. 여자아이들이 꼭 물론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가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호기심도 없앨 수 없어. 잠깐 질문이 있는데 대답해 줄 거지? 물론이지. 정말? 맹세해 버리지 너. 장문 썼니? 아 그래 솔직히 얘기해봐. 여기 아무도 보고 듣는 사람 없어. 내가 지난 겨울에 한 번 꿈을 꿨는데
우리 강아지 롤로를 사지가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돼지기를 했어. 내가 꿈꾼 중에서 제일 끔찍한 꿈이었긴 해. 왜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봐? 넌 벌써 그걸 느꼈어? 뭘? 네가 뭐라고 그랬지? 남성의 충동. 물론이지. 나도. 나 벌써 오래전부터 그걸 알고 있었어. 한 1년은 다 돼갈걸? 내 몸이 마치 번개 뿌리는 것처럼 짜릿했어. 그 전에 꿈도 꿨어? 아주 잠깐. 하늘색 타이즈를 입고 강단 위로 넘어가는 다리들. 잠깐 봤어. 그냥 강단을 넘어가려나 보다 했지. 그날 밤 이후 얼마나 참아했는지 넌 알겠니? 양심의 가책. 죽음과도 같은 불안이었어. 맙소사. 난 불치병에 걸린 줄 알았어. 당시에 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긴 해. 넌 나보다 한 살이나 어리잖아. 아니야, 모리치. 나이는 상관없어. 나의 모든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런 현상이 맨 먼저 나타나는 데는 일정한 연령층이 없는 거야. 어쩌다 이런 소용돌이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 넌 아직도 그걸 모르니? 알았어. 내가 모든 걸 알려줄게. 어떤 건 책에서 읽었고, 어떤 건 그림으로 봤어. 그리고 어떤 건 자연을 보고 관찰을 했지. 넌 분명 놀랄 거야. 그래서 당시 난 무신론자가 되었지. 그걸 게오르한테도 얘기를 했어. 난 백과사전을 A부터 Z까지 훑었어. 근데 말밖에 없었지. 가장 가까운 인생 문제에 답을 주지 않는 백과사전은 내게 아무 소용도 없어. 너 개 2마리가 길 건너 뛰어간 걸 본 적이 있어? 한 내려! 오늘은 나에게 아무 얘기 안 해도 좋겠어. 난 공부해야 돼. 중앙아메리카 루이 15세에 관해 걔네가 호모이시 60회 라틴어 점을 10방정씩. 숙제할 게 너무 많아.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틀린 문제를 고쳐줄게. 그럼 아무런 문제도 없잖아. 우리 엄마가 과일 주스를 만들어주면 우리는 기분 좋게 번식에 대해서 기분 좋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안 돼! 어떻게 그런 얘기를 대놓고 얘기할 수 있냐?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싶다면 글을 써서 나에게 가르쳐줘.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적어줘. 되도록이면 짧고 분명하게 적어서 내일 치주 시간에 책상에 끼워놔. 그러면 그게 있다는 걸 모르고 난 집으로 가지고 가게 될 거야. 그리고 언젠가 생각지도 못한 때 그걸 다시 보게 될 거고. 난 필요한 눈으로 훑어있지 않을 수 없을 거야.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그림을 몇 개 그려놔도 괜찮아. 난 참 여자애 같다. 그래, 네 맘대로 해. 근데 그건 나한테 아주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모리츠, 너한테 질문이 하나 있어. 뭔데? 너 여자애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 그럼 그림은 필요 없겠는데? 밝은 대나처럼 아름다웠어. 정말 자연 그대로야. 나 공부해야 돼. 안녕. 잘 봐. 내일 종교 시간에 가위를 가지고 들어가서 네가 살아있지 않는 자여 복 받으라 하고 암송하는 동안 너희 머리를 자를 거야. 안돼 벤들라, 나 아빠한테 맞아서 허리도 못 펴게 될 거고 엄마 나 사회병 때문에 사탕관에 가질지도 몰라. 뭘로 때리는데 마르카? 그냥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 엄마는 나처럼 못된 딸이 없었다면 뭔가 허전했을걸. 근데 태연, 너도 하늘색 밴드를 블라우스 허리에 두르면 안 돼? 나는 장밋빛. 엄마는 내 까만 눈동자에 장밋빛이 어울린다고 주장하셔. 나한테는 하늘색이 아주 잘 어울렸거든? 근데 우리 엄마는 내 머리채를 잡아서 침대 밖으로 끌어냈어. 난 마룻바닥에 두 손을 짚고 엎어졌지. 엄마는 매일 저녁 우리랑 기도하는데 내가 너라면 오래전에 바깥 세상으로 뛰어나갔을 텐데. 당해봐. 내가 어디로 가겠어? 당해봐요. 근데 엄마는 두고 보겠대. 두고 보겠대. 적어도 엄마만은 비난하면 안 되는데. 태야, 우리 엄마 말이 무슨
난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울부짖었다니까. 그때 아빠가 오는 거야. 셔츠가 쫙 찢어지고 난 집 밖으로 쫓겨났지. 아따 그럴 리가. 사실이 아니지. 난 진짜 추웠어. 난 밤새도록 자루 속에 자야 되는데 나라면 자루 속에선 절대 잘 수 없을 거야. 내가 너 대신 자루 속에서 자고 싶다. 뭐 맞지만 않다면야? 근데 그 안에서 자면 질식할 텐데. 머리를 내놓고 턱 아래로 묶으면 돼. 뭘로 때리니? 뭐든지 다. 우리 엄마 아빠는 뭔가 말을 안 해도 때리는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우리 집 화다이는 잡초처럼 키울 거다? 그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아주 높이 자라서 무성해질 거거든. 반면에 화다이는 장미꽃은 어떻겠냐? 뭐? 아무리 극사하게 보살펴봤자 쟤도 자라지도 않잖아. 내가 아이를 낳으면 온통 장밋빛으로 입힐 거야. 장밋빛 모자, 장밋빛 옷, 그리고 장밋빛 신발까지. 양말만은 밤처럼 까만 걸 신게 할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산책할 땐 그들을 내 앞에 행진하게 할 거야. 넌 밴들라? 너희들이 아이를 낳을 줄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아이를 낳지 못하라는 이유라도 있어? 그렇지만 오미패미 아줌마도 어이가 없잖아. 에이, 순진하게. 그 아줌마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이야. 아니야. 바우 아줌마는 결혼을 3번이나 했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 그럼 만약에 밴들라 너가 만약에 아이를 낳게 되면 아들을 원해, 딸을 원해? 아들. 난 아들이 좋아. 나도 아들이 좋아. 나도 마찬가지야. 딸 셋보다는 아들 하나가 더 좋지. 나는 지루해. 내가 여자가 아니었다면 여자가 되고 싶진 않았을걸? 넌 생각하기 나름이야, 마르타. 난 매일매일 여자가 된 걸 기뻐하고 있어. 뭐? 믿어줘. 난 어떤 왕자님하고도 날 바꾸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반을 원해.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밴들라. 하지만 들어봐. 여자애한테 사랑받는 것보단 남자애한테 사랑받는 게 1000배는 더 감동적일 게 틀림없어. 머리가 진짜 비상해. 그래서 난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학교 다니는 어린 알렉산더와 같은 성격들. 저앤 반에서 3등이래. 크나켄보르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제 마음만 먹으면 1등도 할 수 있대. 물론 쟤도 아름다운 이마를 갖고 있긴 한데 그의 친구는 깊고 그윽한 눈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쯤 말이야? 야, 걔 멍청한 잡꾸러기야. 네. 야, 나 걔랑 얼마나 말이 잘 통하는데. 걔는 사람을 당황스럽게 만들어. 걔가 며칠 전에 나한테 초콜릿을 줬거든? 근데 그게 엄청 뜨뜻하고 막 물컹물컹한 거야. 당황스럽지. 근데 걔 말로는 그걸 바지 주머니에 엄청 오랫동안 넣고 있었대. 메리오르는 전에 나한테 그랬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믿는데 신도 안 믿고 저 세상도 안 믿고 이 세상 것도 안 믿고. 우리 저 있는데 아는 사람 없어? 야! 그래, 안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그래, 그렇게 계속 시도하다가는 결국 아주 제대로 쫓겨날걸. 야, 이 뻔뻔스러운 짓이야. 바람찬 짓이야. 뭘 알고도 있는 거냐고 도대체. 우리가 뭘 알고 있냐고? 자, 내가 말해주지. 난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간단히 말해서 모리치가 교무회의실에 침입했다고. 회의실? 회의실에 라틴어 시간 끝나고 복도 오통이 돌 때 모리치가 문 여는 거 봤어. 너네 거짓말이라며. 냄새! 아마 교장 선생님이 열쇠를 안 빼셨나 봐. 아니면 모리츠가 딴 열쇠를 가지고 있거나. 야, 그러면 하지. 잔소리 듣고 이 감옥에 나가거라. 만약 그 애가 성공한다면 진짜 운이 좋은 거야. 그 성적이 학교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는 말이야. 야, 저기 봐. 얼굴이 아주 창백한데? 모리츠, 너 어떻게 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 얼마나 봐? 행복해서 그래. 복에 껴서 심장이 환호해. 너 안 잡혔어? 나 진급했어. 메리오, 나 진급했어. 이젠 세상이 멸망해도 좋아. 나 진급했어. 내가 진급할 줄 누가 알았겠어? 나도 아직 모르겠는데 20번이나 읽어봤어. 믿을 수가 없어.
하느님,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있었어. 나는 진급했다. 방바닥에 빙그레를 들고. 메리오, 내가 해내리라고도 알 수 있었니? 축하해 머리츠. 네가 잘 빠져나온 걸 진심으로 기뻐해라. 넌 몰라. 넌 상상도 못해.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3주일 전부터 난 그 문 앞을 지나가면서 지옥구덩이를 보는 것 같았어. 그런데 오늘 그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았어. 누군가 나한테 100만 금을 준다 해도 아무것도 날 붙잡을 수 없었을 거야. 내가 방 한가운데 서 있는 거야. 난 기록부를 펼쳤지? 넘기고 발견했어. 그 시간 내내 난 떨었지. 그 시간 내내?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나왔는지, 계단을 어떻게 내려왔는지 난 몰라. 에른스트도 진급했니? 그럼 확실해. 에른스트도 똑같이 진급했어. 야, 그렇다면 너 잘못 읽은 거야. 너하고 에른스트 합치면 61명인데 상급 바엔 60명밖에 할 수 없어. 틀림없이 제대로 읽었어. 에른스트도 나 좀 좋아하고 있을 거야. 물론 우리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 불쌍한 에른스트. 난 더 이상 나 자신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겠어. 네가 자리를 얻는다면 내가 5마르크를 걸게. 오토, 넌 가진 게 없잖아. 네가 가진 걸 모조리 빼앗고 싶지 않아.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하겠어. 너희들이 믿든 안 믿든 이제 모든 것이 어떻든 상관없어. 난 자신 있다고. 내가 진급하지 못했으면 권총으로 자살했을 거야. 겁쟁이! 네가 권총으로 자살하는 걸 보고 싶다. 모리츠! 이거! 너 이런 소리 있는 거 아니지? 너랑 상관 있냐? 너들한테. 여기 산에서 혼자 뭐 하는 거야? 난 3시간 전부터 이 숲속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어. 지쳐서 이제 막 내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네가 나타난 거야. 그래, 나야. 너가 밴들라인 걸 몰랐다면 난 나뭇가지에서 떨어진 숲의 요정이라고 생각했어. 분명히 난 밴들라야. 넌 대체 어디서 오는 거니? 이 생각 저 생각을 따라다녔어. 난 성갈키를 찾고 있어. 엄마가 월트를 만들려고 하시거든. 처음엔 엄마가 함께 오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우 아주머니가 오셨어. 그래서 난 혼자 올라오게 됐지. 성갈퀴는 벌써 다 땄어? 바구니가 가득 찼어. 저기 밤나무 아래에 나물이 클로버처럼 빽빽하게 있어.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지금 막 내려가는 길을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혹시 지금 몇 시나 됐는지 아니? 방금 3시만 지났어. 언제까지 가야 되는데? 조금 늦기는 했지만 괜찮아. 널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좀 누웠다 가자. 내가 잘 가는 자리가 있어. 나무에 머리를 기대고 하늘을 나뭇가지 사이로 탁 쳐다보면 최면에 걸리는 것 같아. 맞다, 누릴라. 벌써 몇 주 전부터 너한테 물어볼 게 있었어. 나 하지만 5시 전엔 집에 가야 해. 그럼 같이 가자. 내가 바구니 들어다 줄게. 저 길을 따라가 보면 10분 안에는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면 이상한 생각이 많이 들어. 메리오, 나한테 뭘 물어보고 싶다는 거야? 밴들라, 너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주 찾아간다는 말을 들었어. 너가 그들에게 옷이나 돈, 그리고 음식도 준다던데 넌 너의 스스로에 충동해서 그러는 거니 아니면 어머님이 널 부르는 거니? 대개는 어머니가 날 보내셔. 애들이 많은 가난한 날품팔이 가정들이야. 일자리가 없는 부모들도 간혹 있어. 그런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머니가 널 보내는 거면 넌 즐거운 마음으로니 아니면 마지못해 가는 거니? 당연히 즐거운 마음이지.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 하지만 애들은 더럽고 여자애들은 병들고 쓰레기는 넘쳐나고 남자들은 널 미워할 텐데 너가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아, 메리오르.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도 난 거기에 꼭 갈 거야. 어째서? 난 거기에 꼭 갈 거야.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건 나에게 많은 기쁨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넌 너의 기쁨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간다는 거지. 그들이 불쌍하니까 가는 거야. 기쁨을 주지 않는다면 가지 않을 거 아니야. 그들이 내게 기쁨을 주는 게 내 탓이야? 넌 그 대가로 천당에 가겠지?
구두쇠는 영원한 죽음을 죽어야겠고 한 달 전부터 날 못 살게 굴 생각이 옳았어. 그것이 너에게 큰 기쁨이 될 거라네. 난 글을 써서 카알바우 주임 신부에게 보낼 거야. 신부님이 자극을 주셨지. 희생의 기쁨이라고 추절되셨어. 만약 신부님이 대답을 해주지 못한다면 난 주일학교도 가지 않을 거고 견진성사도 받지 않겠어. 넌 왜 사랑하는 엄마 아빠께 걱정을 끼쳐드리려고 해? 교회에 가도록 해 메리오. 흔들라. 사랑이란 건 없어. 이타심이라는 것도 없고. 난 착한 사람들이 마음으로 기뻐하고 나쁜 사람들이 떨고 신음하는 걸 봤어. 아 정말이야 벤들라. 벤들라. 너가 곱슬머리를 흔들면서 우는 걸 보니까 어찌 내가 추방당하자처럼 느껴진다. 무슨 꿈을 꾼 거야? 멍청한 거, 바보 같은 거. 눈 뜨고? 난 가난하고 불쌍한 거지아이가 되는 꿈을 꿨어. 새벽 5시부터 거리로 내몰려서 하루 종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구걸해야지. 내곡하고 거친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저녁에 집에 오면 추위와 굶주림에 떨었지. 그래도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어오지 못했어. 그럼 매를 맞는 거야. 매를 맞고 또 너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는 알지만 그건 유치한 애들 동화야. 그런 잔인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내가 장담해. 아니? 있어 메리오는. 너 잘못 알고 있어. 마르타는 매일 저녁마다 매를 맞는데 몸에 매를 맞은 자국이 있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난 마르타를 보면 막 속이 끓어. 가끔은 걔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나와. 최근엔 마르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어. 한 번쯤은 걔 입장이 돼보고 싶기도 하고. 그의 아버지를 고발하면 그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거야. 메리오, 난 여지껏 매를 맞아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매를 맞을 땐 어떤 기분이 들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알아보기 위해 내 스스로를 막 때려봤었어. 그런다고 애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진 않아. 예를 들어 회초리를 때리면 말이야. 피가 날걸? 나라고 때려볼 수 있겠어 메리오? 무슨 생각하는 거야 벤들라. 뭐가 어때서 아 시끄러워. 안 때릴 거야. 내가 그걸 허락한데도? 안 돼. 하지만 부탁이야 메리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 진정으로 하는 제발. 제발. 너의 부탁을 들어줄게. 뭐야? 하나도 느끼지 못하겠는걸? 밤에 치마를 입었잖아. 그럼 다리를 때려봐. 벤들라! 넌 날 쓰라고 했구나. 정말 날 쓰라고 했어. 와! 할머니가 머리 없는 여왕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 이 세상 어떤 처녀보다도 아름답고 또 태양만큼 아름다운 여왕이 있었대.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없었어. 그래서 그녀는 먹을 수도 볼 수도 없었고 웃을 수도 키스할 수도 없었지. 다만 작고 연약한 손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궁성을 메꿀 수 있었어. 그녀는 우아한 발을 움직이면서 국사를 돌봤지.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왕에게 정복당했어. 그런데 우연히도 그 왕은 머리가 두 개였대. 두 머리는 1년 내내 머리카락 속에서 흥분해서 서로 다투었지. 그래서 서로 말할 기회가 없었어. 그런데
가운데 어떤 마법사가 두 머리 가운데 작은 머리를 여왕에게 갖다 얹혔어. 여왕에게 그 머리는 잘 어울렸지. 그 후 왕과 여왕은 서로 결혼했어. 그리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대. 아, 빌어먹을. 방학을 한 이후로 그 머리 없는 여왕이 내 머릿속 떠나지 않았어. 예쁜 여자를 보면 머리가 없어 보이고 그러다 갑자기 내가 머리 없는 여왕으로 나타나는 거야. 혹시 내 위에 또 한 번 머리가 얹힐 수도 있으려나? 잘 지냈어요, 모리츠? 안색이 무척 좋지 않네요. 어디 불편해요? 별일 아니에요. 지난 밤에 좀 늦게 잠자리 밤새 공부했대요. 너무 심하게 공부만 하지 말아야 돼요. 몸을 아껴야 돼요. 학교와 자네 건강을 바꿀 순 없어. 맑은 공기 속에서 열심히 산책하세요. 그것이 그 나이 땐 정확한 중세고지 독일어보다 더 가치가 있는 법이죠. 부지런히 산책하겠습니다. 메리오? 너 지금 무슨 생각하니? 하우스2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벌써 읽었니? 아니요, 다 읽지 못했어요. 내가 너라면 아직 1, 2년을 더 기다렸을 게다. 엄마, 그 책은 참 아름다워요. 왜 그 책을 여태 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린 항상 둘이서 읽어요. 그래야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멜리오? 넌 이제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구분할 만한 나이가 됐어. 네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을 하거라. 난 지금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숙되지 않았다면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다.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안방으로 날 부르러 오거라. 너희 엄마는 그레텐 얘기를 하신 거야. 맞아. 아휴, 그냥 세상을 믿고 싶은 거야. 온 세상이 피너스, 바자이나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이 글을 읽은 이후로 사실은 나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 난 두 눈을 감은 채 그 모든 것을 읽은 것 같아. 너의 설명은 나로 하여금 어두운 기억들을 회상하게 만들었어. 어린 시절 언젠가 흥얼 같은 노래 같은 건 말이야. 여자에 관한 너의 글을 읽고서 난 꽤나 공감했지. 그런 인상들로부터 난 이제 벗어날 수가 없을 거야. 간밤에 황새가 이나 언니한테 나타나서는 귀여운 사내 아이를 데려다 주었단다. 사내 아이를? 사내 아이 멋져. 그러려고 언니가 오랫동안 독감에 앓았던 거구나. 그래, 그게 다 교회에 열심히 다닌 덕분이지. 사내 아이를 데려온 황새는 아직도 있대요? 황새는 곧바로 날아가 버렸대. 전 황새가 창문으로 오는지 굴뚝을 통해 날아 들어오는지 무척 궁금해요. 황새가 어디로 들어왔는지 난 정말 알고 싶구나. 이 모든 게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화내지 마세요, 엄마. 제가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엄마밖에 없어요. 제발 말해주세요. 이런 걸 물어본다고 꾸짖지만 마시고 대답해주세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얘야, 그건 말할 수 없어. 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쁜 짓은 전혀 아닐 거잖아요. 절대로 안 돼. 가서 모자를 쓰고 와라. 모자를. 나가서 아무한테나 물어보고 오겠어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야. 오늘은 안 돼, 밴들라. 내일이건 언제건 네가 원할 때 언제든지 말해주마. 오늘 말해주세요, 엄마. 말할 수 없어. 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 이 방 안에 엄마와 저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엄마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더라도 전 꾹 참고 견디겠어요. 그럼 들어봐. 아이를 낳기 위해선 말이야. 듣고 있니, 밴들라? 빨리 말해주세요, 엄마.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자기가 사랑한 남편을 결혼해야 해. 자기를 사랑한 남편, 오직 한 남자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야. 남편을 사랑해야만 해. 그렇지만 네 나이 땐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잖아. 이제 알겠지? 근데 너 곧 시험 친다며. 그게 전부예요? 그래. 모자를 쓰고 이나한테 가보자. 몇 가지 받아줄 물건도 있고. 그리고 그 스커트는 너무 짧구나. 메리오,
속살까지 땀에 젖으면 어떡해. 건초 냄새가 너무 좋아. 저 하늘 밖에는 관 덮은 천처럼 시커멀걸? 그리고 내게 보이는 건 오직 너의 가슴 속에서 빛나는 양귀비꽃뿐이야. 그리고 너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려. 키스하지 마, 메리오레. 키스하지 마. 너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린다고. 키스하면 사랑하는 건데 안 돼. 앤들라, 사랑이란 건 없어. 모든 건 욕심이고 이기주의야. 난 널 사랑하지 않아. 그건 너도 마찬가지인 거고. 안 돼. 안 돼, 메리오레. 왜 살그머니 방에서 빠져나왔지? 제비꽃을 찾으려고. 내가 미소 짓는 걸 어머니가 보시니까 넌 왜 입을 다물지 못하니? 난 몰라. 난 정말 몰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길이 마치 양탄자 같아. 돌도 없고 가시도 없고 발이 땅에 닿질 않는 것 같아. 어젯밤 어떻게 잤나? 여기 사람들이 서 있었지. 성찬식 맞이한 수녀처럼 진지해지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참회복을 입을게요. 오, 하느님, 누구라도 좋으니 목을 끌어안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좋겠다. 모리츠 군, 우울한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해서 엄숙하게 단언하건대 미국으로 가는데 드는 돈을 마련해줄 수 없습니다. 그만한 돈이 없고 그러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처럼 경솔하고 엄청난 행동을 하는데 드는 돈을 모리츠 군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아주 큰 죄악일 것입니다. 모리츠 군, 부정한 수단을 선택한다는 생각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젊은 학생을 성적 하나로 판단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리츠 군, 힘을 내세요. 이런저런 위기는 우리 모두에게나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그것을 극복해내야만 합니다. 자신을 가지세요. 어머니가 지시고 세상 일이 다 그런 거니? 난 시험에 떨어졌어. 그놈들은 날 보고 얼마나 비웃어댈까. 난 내 의지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야.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사람들은 날 억눌렀어.
태어났을 때 내 모습은 어땠을까? 천진난만했겠지. 그러나 자라오면서 난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지 못했어. 난 정말 바보인 거. 사람은 정말 우연히 태어난 거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야. 그건 자살도 마찬가지야. 경치가 정말 좋아. 자장가 멜로디처럼 아늑해. 메리오가 내 관 위에 환을 놓겠지. 신부는 우리 부모를 위로할 거고 내 무덤엔 비석도 없을 거야. 메리오와 난 얼마나 멋진 대화를 했던가. 내가의 버드나무 아래서 화음 무렵에 삶은 나를 대인대했어. 지금은 신비한 거야. 머리 없는 형이 내게 손짓을 하고 있어. 이젠 더 이상 괴롭지 않아. 한계를 거치고 있어. 여기 웬일이야? 일제? 너 뭘 잃어버렸니? 왜 그렇게 날 놀라게 하니? 너 뭘 찾고 있구나. 뭘 잃어버렸는데? 왜 그렇게 놀라게 하냐고 묻고 있잖아. 난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 그럼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잖아. 제기. 그런데 여기 웬일이야? 난 집에 가는 길이야. 나이 동안 집에 안 들어갔거든. 아니 어디서 뭘 하다가? 노를, 페렌도르프, 타딘스키, 렌츠, 랑크 갈 만한 집은 다 갔어. 그자들이 널 치장해주나? 페렌도르프가 날 그렸지. 난 기둥 옆에 서 있었고 내가 멍청한 사람이라고 말하자 그 잔설로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 그래? 난 따귀를 때렸지. 그랬더니 그 사람은 내 머리 위에 팔레트를 집어던졌고 한창 뒤질박죽이었는데 결국 무섭게 날 붙였고 난 실컷 키스해달라고 했어. 집에선 걱정 안 하니? 신경 안 써. 그저께는 노를, 어제는 렌츠, 일요일에 랑크 하고 있었지. 타딘스키 집에 포도주가 있더라. 야돌라는 잿더리에다가 술을 마셨고 렌츠는 기타를 치면서 아이를 여자의 노래를 막 불렀고 그리고 모리츠, 어때 학교 생활은? 이번 학기에 퇴학당했어. 잘했어. 아, 돈을 벌면 시간이 얼마나 잘 갈까. 참, 요즘 벤델라는 뭐해? 도통 보질 못했어. 메리오는 뭐해? 걘 아직도 그렇게 생각이 많아? 그앤 철학을 하고 있어. 난 요즘 취한지도 모르고 술을 마셔. 한 이틀은 저 한숨도 못 자고 옷도 못 벗었다. 빨리 목욕이나 해야겠어. 그래도 마음은 편한 모양이지? 마음 먹기 나름이지 뭐. 웬 일주일은 사진작가하고 어울렸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긋지긋하더라. 그 사람은 내가 매일매일 다른 포즈를 취하게 하는 사진을 찍었어. 어떤 때는 비너스의 모습으로, 또 어떤 때는 아기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의 모습으로, 또 어떤 때는 내가 막 기어가면서 사진을 찍게 했지. 근데 한 번은 내 목덜 가슴을 막 누르는 거야. 나 겨우 빠져나왔어. 큰일 날 뻔했구나. 거울이 깨지고 난리도 아니었지. 그때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가끔 꿈에 나타나곤 해. 어쨌든 원숭이 같은 페렌도르프, 돼지 같은 노를, 랑케 모두가 난 다 좋아. 그리고 그 누구 하나에도 집착하고 싶지가 않아. 이제 집에 가야지. 같이 가자. 아니야, 너 혼자 가. 난 여기서 할 일이 좀 있어. 혼자 소설책을 보다 갈 거야. 그래? 책을 읽든 잠을 자든 너 마음대로 해. 안녕. 한마디. 일제! 기분이 좋지 않아. 개운한 머리와 쾌활한 마음이 필요해. 기회를 놓치다니. 관능적 쾌락에 몸을 내맡겨볼까? 거기 있어봐. 일제! 불꽃이 우렁인다. 가로 세로로 영혼들이여, 유성들이여. 불 붙이기 전엔 아직 풀잎들이 보였고
지평선도 보였는데 이제 어두워졌구나. 이제 집에는 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 중에 누가 의견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은 학생을 처벌하고 문교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미 닥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또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부터 우리의 교육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어. 마지막으로 그 학생이 속한 학급에 나머지 학생들에게 파급되는 효과를 막기 위해서도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파급 효과는 자살의 원인이 되고 또 자살이라는 유행병으로부터 우리의 교육 제도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요. 이미 그 유행병이 다른 여러 고등학교에 발생했고 바야흐로 서서히 퍼져가고 있다고 들었어. 여기에 관해서 누가 의견을 말해야 되지 않겠소? 지금이야말로 드디어 창문을 열어야 할 때라는 사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이곳은 마치 지하의 납골당 같은 그리고 고등법원의 재판장 같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창문을 하나 여시오. 자, 이제 이 방의 공기는 신선합니다. 또 누가 무슨 의견이라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문뿐만 아니라 저 문도 열었으면 좋겠다고 전 주장합니다. 교장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건전한 공기에 건전한 정신이 깃드는 법입니다. 저도 문을 하나 여는 일에 찬성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문도 여세요. 그래야 숨통이 좀 트일 테니까. 또 누가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메리오르라는 학생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아이가 죽은 모리치와 같은 불량 학생과 어울렸냐 하는 것 말입니다. 그저 몽둥이로 두들겨줘야 해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그 학생의 처벌에 관한 논의를 하는 중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누가 의견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의 처벌에 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부모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거라는 사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부모 중 어머니에 대해 알아보면 학교에서의 교육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것보다 있는 중요한 것은 창문을 하나 연다고 환기가 되지 않으므로 창문을 하나 더 열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남은 창문마저 다 여세요! 저로선 이 방의 공기가 더 이상 답답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죄를 지은 학생을 처벌했다고 문교부에 보고하지 않는다면 문교부는 우리에게 묻히려 할 게 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의 학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학생을 징계해야 합니다. 그 학생을 징계하는 것만이 건강하고 깨끗한 학교로 가는 지름길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누가 의견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답한 공기가 완전히 환기됐다 할 수는 없지만 학생을 징계한다는 것은 너무 뻔한 것 아닐까요? 학생을 보아서나 그 부모를 보아서나 또 학교를 보아서도
그 학생을 징계해야겠다는 것을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친 개에겐 몽둥이가 약이니까요. 그 학생을 데려오시오. 모리츠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의 추악한 죽음을 두 눈으로 확인한 후 그 사건에 대한 단서를 찾고자 모리츠의 소재를 샅샅이 뒤지다 대화 형식으로 된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글은 너무나 명백하게 모리츠의 갈등을 조장한 것으로 보이고 있지. 그 글은 여러 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중 동침이라는 제목이 붙은 장에서는 하나의 사파가 그려져 있었고 또 외설시로 음담패설로 가르쳐 있었어. 이것은 글쓴이가 타락했음을 증명하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 글에 대한 필적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담임 선생님의 감정 결과에 따라 자네 필적인 것이 확인되었다. 저는 가만히 있으라니까! 건드릴 수 없는 구원이 도전한 것도 문제지만 그것이 자살의 동기가 되었다는 점은 묵고할 수 없는 중대한 과오다. 저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예 또는 아니오라고만 대답한다. 이 글을 아는가? 예, 그럼 이 글의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예, 자네 책임다. 예, 그럼 이 외설스러운 음담패설을 자네가 썼단 말인가? 예. 근데 교장 선생님, 이 책의 어느 부분이 이상한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예 또는 아니오라고만 대답하라고 했네. 저는 교장 선생님께서 아시는 사실보다 더 못했지도 더 빼지도 않았습니다. 버릇없는 녀석. 왜 이 글이 이상한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내가 자네한테 웃음거리로밖에 못 싫었나? 왜 자네 저기 계신 선생님들 아주 우습게 알고 있고 도덕적 세계 질서를 파괴했으면 최소한의 예의도 갖춰줘. 저희가 못했나? 어떻게 그런 글을 거리낌 없이 쓸 수 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들이 쓴 글이 모리츠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 제 아들이 이성적인 아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결코 타인을 충동질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부인께서는 똑똑한 아들을 두셨고 부인 또한 분명한 교육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저 역시 존경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역시 아이들은 아이들일 뿐입니다. 어른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은 아이들의 속성이지만 그렇다고 그런 짓을 마구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를 퇴학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죄를 범한 아이가 소년원에 들어가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식물이 신선한 공기와 적당한 광선을 받지 못하면 말라 죽는 것처럼 정상적인 아이도 그 속에 들어가서 범죄자가 되고 말 거예요. 도대체 그 아이가 왜 그런 짓을 했겠어요? 우선 저의 잘못이 크겠지만 학교는 아무런 잘못이 없나요? 그 아이를 용서한다는 생각을 할 수는 없나요? 그 아이를 용서하게 되면 다른 아이들을 지도할 수 없게 됩니다, 부인. 그리고 문교부는 우리 학교를 문책할 게 뻔합니다. 백분하게 약한 명사는 낙오된 법입니다. 적당한 시기에 닥쳐오는 위기는 최악의 사태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부인께서는 지금 너무 감정에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저지른 잘못은 아주 엄격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다음부터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되죠. 호기심이라는 것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죠. 그것은 사춘기 시절에, 아니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충동이죠. 메리오르가 쓴 글을 본 적 있습니까? 그 글은 차마 부도덕해서 보기조차 역겨울 정도입니다. 그 글은 한마디로 도덕적 타락! 어른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항! 부인, 좀 더 마음을 강하게 먹으세요. 학교에서의 학칙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법을 지킨다는 면에서 볼 때 더 이상 얘기할 문제가 아니죠. 성에 대한 얘기를 썼다고 해서 퇴학시키라는 학칙이 있습니까? 설사 그런 학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있는 법입니다. 아이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에는 저를 포함한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법인데 그 아이만 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 아이가 쓴 글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글이 타락한 아이가 쓴 부도덕한 행위로만 몰아세우는데 아이들은 성에 문제하는 관계가 없는 존재입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글은 당연한 호기심이고 또 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책 저 책 찾아보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행동이죠. 어쨌든 부인께서는 학교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리츠가 죽은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다고 해서 멜리오가 그를 죽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멜리오가 그를 죽였다고 하더라도 그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우연은
아이의 행동은 계획적이었어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 머리를 제가 만들라면 먹겠어요. 봄날 같은 즐거운 마음, 맑은 웃음, 아침 하늘 같은 영혼, 그 영혼이 파멸되는 걸 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 아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장 선생님. 그 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학교의 결정을 받아들인 후에도 그 아이에겐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엄한 규칙 속에 그 아이를 생활하게 해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 아이는 집이나 학교가 얼마나 편한 곳인가를 깨닫게 될 겁니다. 교육과 복종은 교육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 약의 효과는 강력하니까요. 마음이 내키면 운동을 더욱 열심히 하고 아무 음식이나 잘 드세요. 그렇게 하면 심장 협착, 두통, 오한 현기증, 그리고 심한 소화장애도 사라집니다. 2~3주만 지나면 어린 환자께서는 다시 벽들을 죽어요. 기운을 내세요. 기운을 내세요. 밖으로 나가서 석양을 바라보며 들판을 걷고 싶어. 강가에 나가서 둑길을 걸으며 바람을 쐬고 싶어. 잠에서 깨어나면 식은땀이다. 그런데 엄마는 왜 저렇게 슬퍼하고 계실까? 그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 의사 선생님 말씀에 고토도 곧 맞을 거라 회복될 거라고 하셨어. 제 병의 정확한 이름이 뭐래요? 입맛이 돌아오면 고기와 야채를 가리지 말고 많이 먹어야 할 거다. 정확한 병명이 뭐냐 물었잖아요. 넌 위궤양에 걸린 거야. 진정해 벤들라, 넌 위궤양에 걸린 거야. 아니에요, 엄마. 난 알고 있어요. 난 위궤양에 걸린 게 아니에요. 넌 위궤양에 걸린 거야.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곧 나을 거야. 회복되지 않을 거예요. 전 암에 걸린 거예요. 전 죽게 될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넌 죽으면 안 돼. 그런데 엄마는 왜 그렇게까지 슬퍼하고 계세요? 넌 암에 걸린 게 아니야. 넌 아이를 가진 거야. 아이를 가졌다고. 왜 여태 모든 걸 감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니? 전 아무것도 감추지 않았어요. 전 그저 부인하지 마라, 벤들라. 난 모든 걸 알고 있어. 모든 걸 다 솔직하게 얘기해. 벤들라. 벤들라. 전 결혼도 하지 않았는걸요. 그래, 결혼하지 않았어. 그게 문제란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니. 대체 왜 그랬니? 전 모르겠어요. 난 그냥 건초더미 위에 누워 있었어요. 내가 세상에서 사랑했던 엄마 이외에 아무도 없어요. 내 아가 왜 모든 걸 말해주지 않았어요, 엄마? 우리 서로 마음을 더 이상 우울하게 만들지 말자꾸나. 마음을 가라앉혀야 해. 나한테 너무 실망하지 말거라. 자유롭고 사랑스러우신 네 외할머니께서 나한테 해주셨던 그대로 너한테 하는 것뿐이야. 얘야, 봐라.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우리가 마음을 약하게 먹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 버리지 않으실 거야. 얘야, 용기를 내야 해. 용기를. 너 왜 떨고 있니? 누가 문을 두드린 것 같아요. 난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난 분명하게 들었어요. 거기 누구예요?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 단호하게 지나가고 있어. 여기까지 못 오겠지. 그동안 그들은 사창가를 뒤지겠지. 옷은 걸레가 되고 돈은 한 푼도 없어. 난 하루 종일 숲속을 돌아다녔어. 주인은 의사
이상하고 추운 걸 보니 적승 같아. 죄는 또 죄를 낳는구나. 난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고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없어. 아니야, 난 잘못하지 않았어. 난 잘못한 게 없어. 세상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고 무덤 위를 배양한 죽으려는 자는 아무도 없어. 난 용기가 없었어. 그냥 미쳐버렸으면 좋겠다. 저승에 가서나 내 모든 걸 할 수 있겠지? 바람은 돌을 스치면 소리를 지르고 있고 썩어버린 꽃다발을 갈기갈기 찢기어 대리석 십자가 주위를 맴돌고 있어. 묘지 위에는 허수아비들이 서있고 구름은 그림자를 그리우고 하늘엔 별이 하나도 없어. 내가 그를 내가 그를 죽였다고. 나 문제가 없는 놈이야. 안녕 모리치. 이 사람이 날 어디로 데려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인간이니까. 내가 너를 죽이려고 뜸었을 때 원한을 품지 말아내고 그것을 오랫동안 품었던 감정이었어. 나 갈게 모리치. 그동안 정말로 고마웠어. 우리 15년 동안 같이 울고 같이 웃었지. 모리치, 난 앞으로 다른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잘 되건 못 되건 간에 널 절대로 탓하지 않을게. 고마워 메리. 그리고 내가 백발의 노인이 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찾아와줘. 고마워. 너에게 행운이기. 이제 그만 가.
돌아가고 그 녀석이 분별 없이 짓밟았던 십자가를 세워야지.